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가 백신의 등장에도 백신의 양극화, 변이 바이러스 등으로 인해 쉽게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영국과 싱가포르, 이스라엘은 코로나와의 공존을 선택하는 위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성인 백신 접종률이 80%를 넘을 경우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영국은 지난 7월 19일 세계 최초로 코로나19와의 공존을 의미하는 위드 코로나를 선택했습니다. 영국 현지 분위기는 코로나19로 잃어버렸던 일상을 되찾고 있는 모습이고 마스크에서 해방됐으며 거리 두기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29일 국민일보와 인터뷰를 가진 영국 현지 교민들은 영국 국민들이 대체로 위드 코로나를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런던에서 회계사로 일하는 남모 씨는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감기처럼 가볍게 지나가는 것으로 여기는 듯 하다라며 무엇보다 팬데믹 이전처럼 모든 시설을 제한 없이 이용하고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남 씨는 특히 붐비는 출근길에서 일상을 되찾았다는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는 사무실이 여의도처럼 금융권이 밀집한 지역에 있는데 잊고 있었던 일상생활에 대한 감을 차차 찾는 중이고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영국 정부는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면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조치를 개인의 선택과 책임에 맡겼습니다. 이에 대중교통, 공항, 병원 등 일부 장소에선 마스크 착용이 여전히 의무임에도 지키지 않는 이들이 다수고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반면 위드 코로나가 오히려 불안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케임브리지에 사는 김모 씨는 팬데믹 이후 1년 반 만에 처음 뮤지컬을 보러 가는데 관계자들이 마스크를 쓰라고 권고했지만 200명이 가득 들어찬 공연장에서 마스크 착용자는 20%도 되지 않았다라며 이러다 또 록다운이 이뤄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위드 코로나 선언 당시 5만여 명이 육박했던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8월 초 2만 명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8월 19일 기준 일주일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33,536명으로 적지 않는 수준입니다. 또 8월 23일부터 백신 접종자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더라도 자가격리할 필요가 없게 돼 확진자 규모는 더 커질 우려가 높습니다. 한편 옆나라인 일본의 코로나 상황이 심각한데요. 불행히도 코로나에 맞서 일본의 부흥을 알리고자 했던 2020 도쿄올림픽이 시작되고부터 코로나 확진자는 눈에 띄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최근 이틀간 일일 확진자가 2만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들의 절반 이상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하염없이 집에서 격리된 채로 있습니다. 현재 가장 많은 감염자 수가 나오는 지역은 도쿄를 포함한 주변 3현이 11,000여 명을 기록하여 전체 감염자 수의 45%에 육박합니다. 일일 확진자가 2만 5천 명이 넘는 이유는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강력한 전파력이 있습니다. 올림픽 이전만 하더라도 전체 코로나 감염자 중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비중이 40% 이하였는데요. 현재는 대다수의 지역에서 델타 변이가 차지하는 비율은 압도적으로 많아졌고 도쿄의 경우 85%가 델타 변이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확진자가 많아지며 코로나로 인한 위중증 환자 역시 최고치인 2,000여 명을 찍었습니다. 그에 따라 사망자도 하루 30여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본 의료진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수준으로 도달해버렸고 많은 감염자들이 제대로 된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해 자택격리만 해오고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해 이송조차 어렵고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 사실상 의료 붕괴에 직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상황을 지켜보는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신규 감염자가 지금부터 줄어들어도 중증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야전 병원을 설치해야 합니다. 현재는 감염되더라도 치료받지 못합니다. 후회 없는 선택을 해주세요. 어쩌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할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린 거야. 의료체제도 식량 지원도 무엇도 안 돼. 전례 답습의 관료제도 안에서 빠른 판단과 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자민당이 썩어서 정치 주도의 개선도 없고 정부도 자치제도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말단 담당자나 의료 종사자는 피폐해지고 환자는 방치된다. 역시 다음 선거가 중요하다. 여름방학이 끝나면 일본도 끝이다. 과거의 비상사태처럼 방학 한 달 사이에 이렇게 됐다. 계약하면 아이들끼리 서로 옮기고 가정으로 나른다. 가정에서 3, 4명으로 감염. 즉 일일 감염자는 지금의 2배로 안 끝난다. 의료는 이미 붕괴되었고 앞으로는 아수라판이 된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일본은 현재 도쿄올림픽 이후의 확진자 증가로 의료 붕괴를 맞았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심각한 코로나 상황으로 스가 총리의 지지율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이 28일 사회조사 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전국 유권자 1,10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가 내각 지지율은 26%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14일 조사 때와 비교해 4% 낮은 수치이며 처음으로 30%의 지지선이 무너졌습니다. 반대로 스가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 비율은 지난달보다 4% 높아져 66%까지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마이니치는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 비율이 역대 최악이라고 전했습니다. 스가 내각 지지율 추락 원인으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제대로 막지 못했다는 유권자 불만이 꼽힙니다. 마이니치는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입원마저 할 수 없는 의료계 현실이 개선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이 스가 내각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자민당 내부에선 지지율이 30% 아래로 떨어진 스가 총재 체제로는 올 10월 전후 치러질 총선에서 폐해 집권당 지위를 잃어버릴 것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코로나 환자 중 정신질환을 가진 환자들의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올해 초 우리나라에서도 정신질환 환자들의 코로나 확진으로 병원 전체가 격리되는 코호트 격리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지역 보건소 관계자는 다른 환자들에 비해 의사소통이 어렵고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지 통제하기도 힘들다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정신질환 확진자를 전담할 별도의 치료병상과 인력, 격리 장비 등이 더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중증으로 악화되거나 사망할 위험이 높다는 연구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서울대학교와 서울아산병원 연구진이 정신질환 이력이 있는 확진자와 그 외의 일반 확진자 1,300명씩을 집단 추출해 증상 등을 비교 분석했더니 정신질환 이력이 있는 확진자 집단에서 중증으로 악화되거나 사망할 위험도가 27%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의학적인 요인은 밝혀진 게 없지만 감염 의심 증상 등에 대한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그 외의 사회적인 요인, 환자 개인의 감정 상태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다 최근 코로나19에 감염된 정신질환자들의 맞춤 치료시설이 국내에 문을 열었습니다.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음악병동은 국내 최초이자 전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든 시설입니다. 특히 의료진과 환자들은 개선된 치료 환경에 만족감을 표했는데요. 지난달 21일 개소한 센터 음압격리치료병동은 13개 병실에 1인실 4병상, 2인실 18병상 등 총 22개 병상 규모이고 중앙통제 시스템, 개별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 고유량 상수기, 비접촉식 자동문, 관찰장, 패스박스, 헤파 필터 및 역류방지 댐퍼 등 각종 첨단 의료시설도 갖췄습니다. 정신질환 확진자는 일반 확진자와 비교해 이중의 치료 부담이 요구됩니다. 이들이 확진되면 감염병 치료와 함께 정신질환에 대한 증상 조절이 함께 이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우리나라가 이번 정신질환자 맞춤 음압병동을 만들게 된 이유는 지난해 2월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국내 1차 대유행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청도 대남병원에서는 첫 코로나19 사망자와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팬데믹 초기에 이러한 치료가 가능한 병상이 부재해 당시 청도 대남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들은 국립정신건강센터를 비롯해 국립정신병원 등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센터 측은 음압병동을 통해 정신질환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내과적,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시설은 전 세계에서도 매우 드문데요. 미국과 이스라엘 등 국가에서 기존 병동을 활용한 경우는 있었지만 센터 음압병동처럼 특정 치료군 맞춤 병동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의료부 정신의로부터 정신질환 당사가 겪는 정신과적 어려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전문의는 증상 조절을 잘하고 있는 환자도 감염이 스트레스로 작용한다며 불안감이나 우울증이 악화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음압병동은 이러한 스트레스 취약 임상군에 대한 맞춤 치료가 가능하다며 환자 반응도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병동은 설계 단계부터 의료진의 의견이 대폭 반영됐습니다. 전문의는 기존 음압시설보다 더 우수한 치료 환경이라고 했습니다. 감염자와 의료진의 동선을 색을 달리 구분시켜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도 승승장구할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혹시 광고 하나 해도 될까요? 내일 상승할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꼭 클릭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